안녕하십니까. 커마19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2014년 3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은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액세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액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기출문제 풀이를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를 반드시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도 기출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을 만들고 쿼리를 만들고 그 다음 폼이라든지 뭐 보고서, 이렇게 네 가지 개체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 폼이라든지 보고서, 쿼리가 태블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쿼리에서 폼이 만들어지고 또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보고서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태블이라든지 쿼리, 이런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보시면은 안 되고요. 이 전체를, 액세스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론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려면은 이전 강의를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효과적인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커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닌데요. 보통 정보 처리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들인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자, 1번에 보시면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와 정의를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스키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한 것입니다. 뭐 설계도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무조건 다 이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제약 조건도 또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명세한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키마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이렇게 세 개의 스키마 단계로 나눠집니다. 보통 우리가 스키마라고 했을 때는 개념 스키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스키마. 그래서 보통 스키마, 여기서 스키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개념 스키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뷰. 자, 전체적인 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기사 포스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게시물을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검색을 할 때 커말 필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실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격 요건이라고 검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이 사용자에 따라서, 검색어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전체라고 봤을 때는 검색하는 거에 따라서 일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관점이. 그죠? 여기서 관점이라는 것을 뷰라고 보시면 돼요. 뷰. 그래서 전체적인 뷰라는 것은 이런 검색을 했을 때 모든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뷰란 얘기는. 한마디로 전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전체적인 뷰. 범규관적이다. 총괄적 입장이다. 그러니까 전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의 의미.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실제 저장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장.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겠죠. 보통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논리적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개체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을 나타내고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보안,
무결성 규칙을 명세화한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접근 권한 다르겠죠. 그리고 보안 측면, 그리고 무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명세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개념 스키마의 개념이 되고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중간 단계, 자,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드디스크.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있는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물리적인 구조라고 설명을 했을 때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내부 스키마. 자, 이것은 DBA가 관리를 하겠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명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부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깊숙한 곳, 실제 저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물리적, 저장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부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외부 스키마가 나왔죠. 여기 개념하고 내부는 이제 각각 하나만 보여주는데, 외부는 여러 개가 있네요. 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에 따라서 필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실기라고 검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보는 관점이 사용자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외부 스키마예요.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용자 뷰는 관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스키마의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다. 자, 이거 설명드리려면 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요. 첫 번째,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물, 눈물, 이런 식으로 보통 암기를 합니다. 자, 개념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개념적 설계인데, 개념적 설계는 오른쪽 그림처럼 ER 모델, 개체 관계도로 구현을 하는 것을 개념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현실 세계에 있는 개체, 학생도 개체가 되고 과목도 개체가 되겠죠. 자, 이들 간의 관계, 수강이란 관계가 있네요. 자, 이들 간의 관계를 ER 모델로 구현한 것을 개념적 설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리적 설계는요. 목표 DBMS에 맞춰서, 여기서 DBMS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죠. 테이블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형에 맞도록 할 거냐, 계층형에 맞도록 할 거냐, 네트워크형에 맞도록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 설계는. 하지만 개념적 설계 단계는요, 상관이 없어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어떤 DBMS를 이용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다 동일해요. 동일하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이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종류에 따라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DB 이용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이제 논리적 모델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관계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표로 되어 있고 테이블 릴레이션. 그리고 관계를 서로 이제 표현을 할 때는 키로 표현을 하죠. 뭐 기본 키다, 외래 키다, 1대1이다, 1대다다, 다대다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언어는 SQL 언어가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계층형이 있어요. 계층형은요, 구조가 트리 모양이 되는 겁니다. 트리. 자, 상, 하, 뭐, 제일, 뭐, 또 하가 또 나뉘지겠죠. 우리 탐색기의 폴더 구조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더.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트리 구조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되고, 또 자식 아래 또 자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 트리, 계층,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죠. 이것은 이렇게 딱딱딱 위에서 아래로 내려지고요. 사이클이 허용된다는 것은 이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이클이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형은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설명을 할 때 계층형은 사이클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자, 개체 삭제 시 연쇄 삭제 발생. 자, 이거 만약 삭제를 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도 연쇄적으로 삭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네트워크형. 자, 네트워크는 이런 거죠. 뭐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자, 그래서 네트워크형은요. 그래프, 망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프하고 망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너 멤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계층형은 부모 자식이고요. 네트워크는 오너 멤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너 멤버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사이클이 허용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계층형은 틀이고 부모 자식이다. 사이클이 허용되지 않는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네트워크는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논리적 설계 단계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저장을 할 때요, 저장 레코드라는 그 형식에 맞춰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레코드. 그러니까 저장을 할 때는 레코드 단위로 해서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 양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저장 레코드의 양식의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를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저장 이런 설명 나오면은 물리적 설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란 것은 물리적 설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외워서 동일하게 문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바꿔서 나오지. 자, 3번 데이터의 저장 또는 물리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한 것을 내부 스키마라고 얘기한다. 맞죠? 내부, 물리, 저장 이런 설명 나오면 맞습니다. 4번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두 레코드 타입을 부모 자식은 뭐죠? 이건 틀이잖아요. 틀이. 계층형이잖아요. 계층형.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이용한 레이블 보고서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고서를 만들 때 레이블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레이블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돼요.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레이블 형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송을 할 때는 자동화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찍어내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혹은 이제 액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형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편물 레이블 마법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인쇄해서 잘라서 그냥 봉투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번 레이블은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출력하려는 테이블에 우편 번호와 주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지만 항상 여러분들 반드시라는 얘기가 나오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물론 우편 번호하고 주소를 입력하는 게 맞지만은 아래쪽 그림처럼 전혀 다른 값을 이렇게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수신자 성명 뒤에 기와와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다.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레이블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기본 형태 주어지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형식은 낱장 용지나 연속 용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낱장, 연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컨트롤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표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그래픽 개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폼입니다. 폼을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개체들, 자, 이런 개체들이 이제 다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명령 단추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레이블이죠. 자, 이것은 텍스트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려면은 폼 디자인 도구에서 디자인에 가시면은 컨트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서 만일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텍스트 상자 마법사를 이용을 해서 또 간단하게 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보기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페이지 번호 삽입 컨트롤은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설명 좀 어렵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클릭을 하면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형식이라든지 위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머리글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갔는데요. 자, 페이지 번호 이 개체가 자, 클릭을 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텍스트 상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자, 그러니까 머리글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이제 삽입이 되었는데 그 형식은 텍스트 상자 형식으로 입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맞는 설명이죠. 자, 그리고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컨트롤 원본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 수식이 페이지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예요.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목록 상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목록 상자 마법사가 실행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와서 자, 마침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결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목록 상자예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기 행 원본에 보시면은 조금 전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필드를 가지고 와서 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바운드. 자, 바운드라는 것은 이제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언바운드는 뭐냐면요.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은 이제 언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언바운드는 값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3번 로고 컨트롤은 액세스 2007에 새로 추가된 메뉴이며 실제로는 이미지 컨트롤이다. 자, 로고 있죠. 자, 로고를 클릭을 하면요. 여기서 사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엑셀 2007에서 새로 추가되었다는 설명 맞고요. 실제로는 이미지 컨트롤이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 단추 컨트롤은 하나 이상의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된다. 자, 하나 이상의 매크로 함수를 수행하는 데만 사용이 된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추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단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요. 여기 보시면은 종류별로 해서 여기 매크로 함수들이 쭉 나오죠. 매크로 함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를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물론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 설명이 맞을 수가 있는데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상이 아니고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하나 이상이라면은 2개, 3개, 4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설명이 틀린 거예요. 하나만 선택을 해서, 자, 이 매크로 함수가 작동하게끔 여기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하위 폼이란 것은 기본이 되는 폼 안에 있는 폼을 하위 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폼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위 폼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인데,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폼을 만드는 이유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아이디, 자, 고객 아이디 하나 복사해서 한번 가져볼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고객 아이디를 한번 놓고,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렀을 때 하위 폼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조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여기서 입력된 고객 아이디에,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의 레코드들이 다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고객 아이디에 대한 주문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연결되는 필드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 아이디가 되겠죠. 기본 폼에 고객 아이디 하고요. 하위 폼에 있는 고객 아이디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같을 때 그때 주문 현황의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설정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자, 하위 폼을 선택을 하시면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자,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을 이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하위 폼 하위 보고서라고 나오고요. 주문 현황 하위 폼이라고 표시가 되죠. 자, 그때 데이터 탭에 가시면은 기본 필드 연결. 자, 기본 필드라는 것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 폼의 필드. 자, 이 필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위 필드 연결에 나와 있는 이 필드는 자, 이 고객 아이디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고객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하시면요. 하위 폼 필드 연결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필드와 하위 필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하위 폼하고 기본 폼의 필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위 폼 필드 연결은요. 여기 기본 필드 연결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똑같고요. 하위 필드 연결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동일합니다. 자,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기본 폼과 하위 폼은 관련된 필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위 폼에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들만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폼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필드하고 같은 값, 그것만 하위 폼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드가 있고요. 부서명이 있잖아요. 그죠? 자,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위 폼에는 해당 코드에 맞는 값들만 이제 표시가 된다. 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위 폼을 사용하면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일대다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코드 값 하나 있죠. 이 코드 값 하나고 대응되는 값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죠. 그래서 일대다가 되는 거예요. 일대다. 자, 이 값 하나에 대응되는 여러 개의 값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무조건적으로 일대다의 관계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1대1인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만 1대 다의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1번, 직접 지정을 선택하려면 두 테이블 간에 1대 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대 다의 관계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2번, 연결하는 필드의 변경은 데이터 탭의 하위 필드 연결에서만 가능하다. 자, 데이터 탭에 보시면은 기본 필드 연결이 있고요. 하위 필드 연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하위 폼 필드 연결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필드 연결에서도 이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하위 필드 연결에서도 이 대화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필드 연결에서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필드 연결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3번. 2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할 때는 하위 폼 연결기 창에서 여러 필드를 선택한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의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고요. 하위 폼 필드 연결기 창에서는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 필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기본 필드하고 하위 필드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회원 테이블에서 나이 필드의 값이 20 이상 30 이하이고 이름 필드에서 성이 김씨인 회원을 검색하는 SQL 문으로 옳은 것은 자, 조건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복잡한데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검색하는 SQL 문은 셀렉트 문입니다. 자, 셀렉트 문이 들어가고요. where 뒤에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20 이상 30 이하다. 자, 나이 필드가 20 이상 30 이하다. 그냥 and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때는 나이 30 이하, 나이 20 이상이라는 것을 and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이라는 조건하고 30 이하라는 조건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nd가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이 between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between 20 and 30. 자, 20에서 30이다. 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름 필드에 대한 그 조건이 있죠. 자, 성이 김씨인 회원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보통 이름은 세자죠. 세자고요. 첫 글자가 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김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처리가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 여기처럼 이름이 김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문자열의 일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등호가 들어가면은. 자, 이것은 이름이 김이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등호 입력하시면 안 되고 like를 이용해야 됩니다. like를 이용을 해서 자, 몇 가지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분류 코드에 B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A, B, C, B, C, D, B, A, B, A, D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해당 필드에 이제 일정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문자열 하나 지정을 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별표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B를 포함하는 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물론 등호가 아니고 like가 들어가줘야 돼요. like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됐죠? 앞뒤로 해서 별표가 들어간다는 거. 포함이란 개념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A가 포함된 것을 제외한다. 제외한다. 자, 제외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앞에 not 붙여주시면 돼요. A를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고객 성이 김이면서 성이 김이다. 그 말은 김으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김 다음에다가 별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김, 진, 김,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이제 검색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like가 처리가 된다는 거 아시면 이제 문제 풀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성이 김이다는 말은 어떻게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여기 조건이 있고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여기 등호 들어갔죠. 등호 안 됩니다. like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 각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를 보시면은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나와 있죠. 보통 보고서의 제목이 이 영역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은요, 만일 보고서가 10장짜리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페이지에 상단에 한 번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죠. 자, 위쪽에 보면은 보고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보고서 머리글이 되는 거고요. 자, 2페이지로 이동하면 없죠. 자, 1페이지는 있는데 2페이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말 그대로 10장이든 100장이든 첫 번째 한 번만 상단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나와 있죠. 페이지 머리글은 일단 여러 장의 페이지로 해서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만일 페이지가 10장이라면은 10장 각각의 상단에 머리글 영역에다가 표시할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이 나와 있죠. 본문은 실제 레코드의 값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코드들의 값들은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여지죠. 자, 이게 본문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본문 영역을 기준해서 위쪽에 보시면은 주문 일자 머리글이 있고요. 주문 일자 바닥글이 있죠. 자, 여기서 주문 일자가 뭐냐면은
주문일자 필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문일자 필드. 그러니까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그룹화를 하는 겁니다. 그룹화. 그래서 주문일자를 기준해서 나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자, 나뉘는데 각각의 그룹들을 머리글과 바닥글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머리글은 주문일자, 순번, 허브명, 수량 이런 이제 그 필드명이 되겠죠. 필드명. 레이블로 해서 필드명을 표시를 했고요. 주문일자 바닥글, 그룹의 바닥글에 보시면은 수량의 합계라든지 합계 금액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룹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본문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룹의 머리글이 되고 그룹의 바닥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 4월 1일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 내려보시면은 2014년 4월 2일. 자, 이렇게 해서 이 날짜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은 말 그대로 각각의 페이지마다 하단에 표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페이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페이지 표시할 때 페이지 바닥글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하단에 표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페이지 머리글은 인쇄 시 모든 페이지의 맨 위에 출력되며 모든 페이지에 특정 내용을 반복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페이지 머리글은 각각의 페이지 맨 위에 출력이 됩니다. 2번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맨 앞에 한 번 출력되며 일반적으로 그룹별 요약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자, 앞부분은 설명이 맞는데요. 뒷부분 설명 틀렸습니다. 자, 그룹 머리글하고 바닥글은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그룹이 지정된 경우 그룹 상단이나 하단에 표시가 되고요. 그룹의 이름이라든지 요약 정보. 보통 그룹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머리글에 주로 이제 표시를 할 거고요. 요약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닥글에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룹 머리글이나 바닥글에 대한 설명이지 보고서 머리글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그룹 머리글은 각 세 레코드 그룹의 맨 앞에 출력되며 그룹 이름이나 그룹별 계산 결과를 표시할 때 사용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룹 머리글에 이런 내용이라든지 계산 결과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번 본문은 레코드 원본의 모든 행에 대해 한 번씩 출력되며 보고서의 본문을 구성하는 컨트롤에 추가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레코드 원본의 이제 모든 행, 레코드들이 한 번씩 출력이 됩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의 보기 형식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이제 디자인 보기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 그 화면이 되는 겁니다. 뭐 각각의 이제 컨트롤들을 조작을 하고 서로 뭐 바운드 시켜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보고서 보기를 하게 되면은 쭉 내려보시면요. 페이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페이지는 구분이 안 되고요. 그냥 화면상에서 전체 보고서를 쭉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인쇄라는 것은 어디에 인쇄되는 겁니까? 종이에 인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실제 종이에 인쇄가 될 때 어떻게 인쇄가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보기. 자, 레이아웃 보기는 자, 쭉 내려보시면은 이제 화면상으로 인쇄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보기에서 보고서 보기 있죠. 보고서 보기하고 비슷합니다. 보고서 보기하고 비슷한데 보고서 보기는 일단 수정을 못 하잖아요. 수정을 못 하는데 레이아웃 보기는요. 컨트롤들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보기. 일단 디자인 보기에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보고서를 수정하고 만들 수 있는 보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되죠. 그 다음 레이아웃 보기. 자, 출력 시 실제 데이터와 함께 보고서의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도 볼 수 있고 실제 데이터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면서 컨트롤 크기,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컨트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 자, 인쇄는 종이에 되는 겁니다. 종이에 출력되는 모양, 미리 보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단위로 해서 구분되어서 보여지고요. 보고서 보기는 화면상의 출력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는 종이지만 보고서 보기는 화면상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구분 없이 전체가 한 번에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하지만 페이지의 구분 없이 한 화면에 보고서를 표시한다. 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화면상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고 페이지 구분이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는 종이에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의 설정이 용이하며 보고서가 인쇄되었을 때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가 인쇄되었을 때 모양 확인할 수 있고 레이아웃 설정이 용이하다. 자, 그 레이아웃 설정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할 수 있죠. 여백 설정할 수 있고 가로로 출력할 거냐, 세로로 출력할 거냐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디자인 보기에서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디자인 보기. 최초의 이제 설정 화면이 되겠죠. 보고서를 만드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보기와 인쇄 미리 보기를 혼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임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한다. 레이아웃 보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레이아웃 보기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와 이제 보고서 레이아웃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보기는 맞아요. 보고서 보기 형태가 맞습니다. 보고서 보기 형태라는 것은 화면에 그냥 출력되는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레이아웃도 비슷합니다. 보고서 보기하고 비슷한데, 보는 형태는 비슷한데, 어떻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제 데이터가 같이 보여지면서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서 보기하고 디자인 보기가 혼합되었다라고 설명하면은 비슷하게 맞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성적 테이블에서 평균 필드 값이 90 이상인 학생들을 검색하여 학년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아래 SQL문의 각 괄호 안에 넣을 예약으로 옳은 것은 일단 검색은요. select from where. 자, 이 구문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형식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select from은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고요. 자, 조건이 있을 때는 where절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문제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은, 기본 형식은 select from. 그래서 from 뒤에는 테이블명, select에는 필드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 이 필드를 검색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평균 필드의 값이 9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죠.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where절 뒤에다가 평균에서 90 이상이라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 성적이란 테이블에서 평균이 90점 이상일 때 그때의 학년, 반, 이름을 검색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뒷부분이죠. 뒷부분. 자, 조건에 보시면은 정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렬. 자, 정렬은 order by 해서 그때 이제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필드가 들어가는데 그 필드가 오름차순일 수도 있고 내림차순일 수도 있잖아요. 내림차순은요, descending, 오름차순은 ascending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년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년에서 descending, 자, 반 기준에서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에서 ascending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는 order by, 그 다음 니은에는 이제 descending, 디귿에서는 이제 ascending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서 사원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입력받고자 할 때 설정할 데이터 형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때는 예, 아니오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필드 이름을 확인이라고 일단 임의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여러 가지 지정할 수 있죠. 근데 이 확인이라는 이 필드의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체크를 하거나 체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값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예, 아니요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형식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확인은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크하게 되면은 yes가 되는 거예요. 체크하지 않으면 no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중 폼에서 탭 순서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키보드에 탭키 있습니다. 탭키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뭐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탭키를 이용하면 키보드만 이용해서 키보드 키만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탭키를 누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컨트롤들을 이동을 할 때 탭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탭키를 이용하거나 엔터키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동되는 순서 있죠. 이 순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컨트롤들의 이제 인덱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탭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현재 0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옆에 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은 2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1, 2, 3 이런 순서대로 탭의 순서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렬에 가서 자, 여기 보시면은 탭 순서 있죠. 컨트롤 레이아웃에 가면은 탭 순서 있습니다. 탭 순서에 가서 바로 순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여러분들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탭 순서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탭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죠. 자, 그리고 탭키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에는 그 탭의 그 인덱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레이블에는 없습니다. 레이블은 탭키를 줬을 때 이동 안 됩니다. 텍스트 상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폼 보기에서 탭키나 엔터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의 이동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다. 자, 탭키 눌러도 되고요. 엔터키 눌러도 됩니다. 2번, 키보드를 이용하여 컨트롤 간 이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맞죠? 3번, 레이블 컨트롤을 포함한 모든 컨트롤에 탭 순서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레이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4번, 해당 컨트롤에 탭 정지 속성을 아니오로 지정하면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 이거 가능합니다. 자, 해당 컨트롤에 속성 중에서 탭 정지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이것을 아니오로 지정하게 되면은 탭 자체 순서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빠지는 거예요. 탭키 눌러도 그 컨트롤에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속성으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각각의 이제 필드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인덱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인덱스가 무엇인지 개념 이해를 하셔야겠죠. 다른 말로 색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색인. 그래서 보통 우리 책에 보면은 앞이나 뒤에 보면은 색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주 이제 검색을 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몇 페이지에 있는지 색인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아둔 것을 이제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속성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는 어떤 필드에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이디 있죠. 아이디는 보통 중복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할 때 주로 많이 아이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 자, 아이디는 자주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필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인덱스로 보통 지정을 합니다. 자, 비슷한 게 이제 기본키가 있죠. 기본키는 이제 중복되지 않은 이제 필드를 기본키로 보통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키로 만일 정의된 필드가 있으면요, 그 필드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불가능하도록 인덱스가 정의가 되면서 이 값은 중복이 안 됩니다 라고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 기본키로 정의하게 되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요, 감이 옵니다. 자,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자, 인덱스로 지정할 필요 있겠죠. 자, 정렬의 기준이 자주 되는 필드. 자, 정렬이 기준이 된다든지, 검색이 기준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구분을 하고 찾고, 이런 역할을 하는 필드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키로 설정된 필드.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키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정의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은 해당 사항이 맞는데, 이번에 OLE 개체 형식의 필드. 자, 이거 생소하죠. OLE 개체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OLE 개체는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편집을 했어요. 자, 이 파일을 자, 아래 한글에다가 삽입을 해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만일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OLE 개체 형태로 해서 만약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여기 포토샵에서 자, 이 그림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수정을 했어요. 자, 수정을 하면요. 이거에 이제 아래 한글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그림 파일도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연결된 데이터는 수정될 때 함께 수정되어 저장된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OLE 개체로 해서 필드의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이 OLE 개체는요, 인덱스하고는 무관합니다. 인덱스 자체가 없어요, 속성이.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과 테이블에 보시면은 필드 이름이 학과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형식이 숫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 모양은 기본 키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 키. 자, 기본 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필드를 뜻하는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동일한 학과 코드는 입력될 수 없으며 학과 코드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기본 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맞죠? 자, 2번. 문자나 4자리 이상의 숫자는 입력할 수 없다. 자, 이거 맞는 설명인데 여기 해당 이제 학과 코드에 대한 이제 속성들 중에서 입력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 자, 입력 마스크는요, 입력 틀이에요. 입력 틀. 그러니까 학과 코드란 값을 이제 값의 범위를 그냥 무한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을 하나 정해서 그 틀에 맞는 것만 데이터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틀을 정의하는 것을 입력 마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미콜론을 기준해서 3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 뒷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무시하고요. 자, 999라고 되어 있죠. 999. 자, 일단 세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세 자리. 자, 세 자리인데 9는요. 숫자나 공백을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나 공백. 문자가 아니고 숫자나 공백. 그러니까 숫자나 공백 형태로 해서 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 안 된다는 설명 맞죠? 4자리 이상 안 된다는 설명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자세히 보십시오. 필드의 형식이 바이트이므로, 자, 바이트, 필드 형식 아니죠? 필드 크기잖아요. 그죠? 일단 3번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는 설명이 맞는데, 이거 형식이 아니고 크기라고만 수정하면 맞는 설명인데, 자, 나머지도 추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바이트가 무엇인지, 자, 바이트 들어보셨습니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최소의 단위가,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의 단위가 비트가 있고요. 비트가 모이게 되면 바이트가 됩니다. 바이트. 자, 1비트가 이제 모여서 8개의 비트가 되면은 하나의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8개의 비트를 우리는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개의 비트가 있어요. 자, 1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어떤 데이터 담을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는 힌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진수를 이용합니다. 이진수. 자, 이진수는 어떤 수로 되어 있습니까? 영함이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담거나 1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 하나가 있으면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0 아니면 1.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럼 2비트면 어떻게 될까요? 공간이 2개예요.
0 아니면 1로 데이터를 이제 정보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0, 01, 10, 11 네 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비트별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를 계산을 하면요. 1비트인 경우에 2의 1승이 되고요. 2가 됩니다. 정보의 가지수는. 자, 2비트는요. 2의 2승이 되고요. 네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3비트인 경우에는 2의 3승이 되고요.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비트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의 8승. 자, 2의 8승은 얼마예요? 256이 됩니다. 256. 자, 근데 256이 맞는데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요. 8비트인 경우. 그러니까 8비트가 1바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드의 크기가 1바이트란 얘기는 정보의 가지수가 256가지가 되고 수의 범위로 치면은 0에서 255까지 입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56 여기에 256 입력 못합니다. 바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드의 값은 최대 255까지 입력할 수 있다는 설명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필드의 형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레코드가 새로 생성되는 경우, 자, 새로 생성되는 경우 0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자, 기본값 10으로 되어 있죠. 자, 기본값은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학과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해서 입력되는 값이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아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보고서는 전체 4페이지며 현재 페이지는 2페이지다. 자,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중복 내용 숨기기라든지 반복 실행 구역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서 하나를 제가 실행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그룹으로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짜 2014년 4월 1일. 자, 그룹 하나. 자, 4월 2일. 이렇게 그룹 되어 있고요. 4월 3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4월 3일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4월 3일에 대한 데이터가 다 지금 표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룹 바닥글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룹 바닥글 내용이 없다라는 이 말은 자, 이쪽에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얘기는 아직 본문의 내용이 다 이제 보고서에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월 3일에 대한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룹에 대한 바닥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허브명에 보시면은 여기 비워진 공간이 있죠. 자, 비워진 공간. 이거 왜 비워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비워진 내용이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브명을 중복되는 내용을 숨기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중복 내용 숨기기에 예로 설정하면 됩니다. 예로 하면은 중복 내용이 숨겨지고요. 아니오로 되어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자, 아니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중복되는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되죠. 자,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4월 3일 잘 보십시오. 4월 3일에 보시면은 이게 그룹 머리글인데요. 자, 그룹 머리글이 한번 이렇게 인쇄가 되었죠. 자,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에도 그룹 머리글이 한 번 더 인쇄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쇄가 될까요? 만일 이게 없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면은 본문의 내용은 나오는데 머리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그 그룹에 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페이지마다,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에서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해서 하나의 그룹의 내용들이 이어질 때는 한 번 더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에 대해서. 자, 그룹의 머리글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반복 실행 구역이 있습니다. 예로 설정을 하면은 페이지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다음 페이지에도 그룹의 머리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이것을 아니오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4월 3일 데이터 다 표시가 안 됐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룹 머리글이 인쇄되지 않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거래처 명을 표시하는 컨트롤은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 자, 거래처 명에 보시면은 맑은 세상이 아래쪽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중복 내용 숨기기가 예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 2번 거래처 명에 대한 그룹 머리글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 자, 그룹 머리글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거래처 명에 대한 이제 그룹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이 예로 설정되어 있다. 자, 이거 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룹 바닥글을 잘 보시면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 수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개에 대한 내용 맞죠? 총 재고량이 40 되어 있죠. 22, 15, 3을 더하면 40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2페이지인데 1페이지에는 맑은 세상에 대한 그 본문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페이지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쪽에 머리글 이 값은, 머리글의 이 데이터들은 이전에 1페이지에 없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부분, 그룹에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반복 실행 구역이 예로 되어 있냐, 아니오라고 되어 있냐, 설정과 상관없이 이 두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꼭 예로 설정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참아이라는, 자, 이 그 본문의 내용들은 보니까 그룹 바닥글이 없는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인쇄가 된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 그룹의 머리글이 표시가 되면서 본문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나오려면은 반복 실행 구역이 예로 설정되어 있어야겠죠. 만약 이게 표시가 안 되면서 본문의 내용이 또 표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3페이지의 내용을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요,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명확하게 틀린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거래처 명에 대한 그룹 바닥글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자, 이게 그룹 바닥글이죠. 요약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이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4번 거래처별 제품 품목이라는 제목은 거래처 명에 대한 그룹 머리글 영역에 만들어져 있다. 자, 이거, 자, 보세요. 만일 이게 그룹 머리글 영역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룹 머리글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그 다음, 참아이라는 이 그룹, 이제 머리글에도 이렇게 표시가 당연히 돼야겠죠. 이 내용이. 근데 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명확하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페이지 머리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 페이지마다 표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이해할 다이어그램 표기법의 기호와 의미가 맞게 연결된 것은, 자, 아래쪽 그림 보십시오. 자, 학생 객체가 있고 과목 객체가 있습니다. 자, 객체는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사각형. 자, 그럼 학생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강. 자, 관계는 마름모로 표시합니다. 자, 학생은 학번, 이름, 전화번호 이런 속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속성은 타원 혹은 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학번 그리고 뭐 과목 코드, 그러니까 다른 필드를 좀 대표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밑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기본키 속성이다. 자, 이것은 기본키다. 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연결하고 링크는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이제 속성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속성은 타원입니다. 틀렸고요. 자, 타원은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는 사각형이죠. 틀렸습니다. 자, 밑줄의 타원은 의존 객체 타입이다. 이거 틀렸죠. 기본키 속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름모는 관계 타입이다. 자, 마름모는 관계를 지금 타입을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이란 관계를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각 쿼리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개 변수 쿼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변수란 얘기가 나왔어요. 변수란 것은 값이 바뀌는 수를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창이 보여집니다. 대화 상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받은 값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매개 변수 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값이나 패턴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여 조건에 맞는 필드만 반환한다. 자, 1이면은 매출 번호가 1일 때 그때 조건에 맞는 필드들만 반환을 하는 겁니다. 2번 크로스탭 쿼리. 레코드의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을 계산한 다음 데이터 시트의 왼쪽 세로 방향, 위쪽 가로 방향, 자, 두 종류로 결과를 그룹화하는 쿼리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자, 크로스탭 쿼리는 이제 피벗 테이블,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세로. 자, 왼쪽 세로 방향. 그리고 위쪽 가로 방향.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집계가 되는 거죠. 자, 3번. 추가 쿼리. 자, 추가 쿼리라는 것은 실행 쿼리에서 삭제, 갱신, 삽입이 있잖아요. 그죠? 추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서트, 삽입이 되겠죠. 삽입. 데이터, 레코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테이블에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데이터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거 설명 전혀 틀렸죠. 뭐 추가한다라는 설명,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잘못되었고요. 자, 선택 쿼리. 선택 쿼리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 기존 쿼리 또는 이 두 가지 조합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선택 쿼리는 이제 셀렉트, 검색하는 겁니다. 검색. 자, 이게 회원 테이블이다. 이거는 수강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회원 테이블에서 뭐 아이디가 A001인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게 검색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 두 개 테이블이 조인이 되어 있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셀렉트를 해서 선택을 해서 또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도 되고, 이게 또 쿼리가 될 수도 있겠죠. 쿼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폼 마법사에서, 자, 폼 마법사에서 컬럼 형식이라든지 뭐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맞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기타 폼에 가시면은 폼 마법사가 있습니다. 자, 마법사를 실행을 하면은 보세요. 자, 여기서 폼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컬럼 형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필드명이 있고 필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 필드가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이렇게 필드가 표시가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형식. 테이블 형식은 각 레코드의 필드들이 한 줄에 나타나며 레이블은 폼의 맨 위쪽에 한 번 표시가 된다. 자, 2번 보십시오. 자, 위쪽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한 줄로 해서 값이 표시가 됩니다. 데이터 시트. 데이터 시트는 어떤 형식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레코드는 행. 자, 행. 필드는 열. 맞춤은 뭐 말 그대로 적당히 맞춰주는 겁니다. 적당히. 그래서 뭐 강사 이름, 경력, 나이, 급여, 뭐 근무, 뭐 시작, 시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드가 있다라면은 뭐 강사 이름은 위쪽에 한 줄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력, 나이, 급여는 이렇게 같은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래서 필드의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각 필드를 균형 있게 그냥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으로 각 필드가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나타나며, 자, 설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컬럼 형식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폼이 생성된 직후에는 컨트롤 레이아웃이 설정되어 있어 각각의 컨트롤을 다른 크기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자, 보세요. 컬럼 형식 선택을 했죠. 다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마침 버튼 누르겠습니다. 딱 누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설정 못하죠. 크기라든지 이런 거 컨트롤 조정 못합니다. 자, 그래서 뭐 각각의 컨트롤을 다른 크기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설명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메시지 박스 함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주며 경고음을 설정할 수 있다. 뭐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맞죠? 자, 1번 맞고요. goToControl 함수는 활성화된 폼에서 커서를 특정 컨트롤로 자동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 뭐 맞는 설명이죠. goToControl. 자, 컨트롤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폼에서 포커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커서가 되는 겁니다. 포커스를 특정 컨트롤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컨트롤 이동, 포커스를 특정 컨트롤로 이동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설명이고요. 3번 캔슬 이벤트 함수는 인수로 지정한 이벤트를 취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벤트를 취소한다는 설명 맞는데요. 인수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프로시저가 있는데요. 워크시트가 이제 비활성화 되었을 때 캔슬 이벤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매크로 함수를 주게 되면은 인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수 없이 이벤트가 그냥 캔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4번 find next 함수는 find record 함수나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다음 레코드를 찾는다. 자, 다음 next 맞는 설명입니다. find next는요, 찾고 그 다음 것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 다음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정한 조건에 맞는 것을 일단 찾죠. 자, 지정한 조건 2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21, 22, 23 이런 것들도 다 20 이상의 조건이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먼저 찾게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자, 이것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중 테이블의 특정 필드에서 텍스트의 길이와 상관없이 가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필드의 속성 중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효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필드에 입력할 데이터의 종류나 범위를 지정하여 입력 데이터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이제 속성이 되고요.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이제 가로 시작하는 이라는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 가하고 물음표 해서 등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 물음표를 이제 입력하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가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등호에서 가, 이건 가죠. 말 그대로. 가가 입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유효성 검사 규칙이 되는 겁니다. 자, like에서 가하고 별표 이렇게 되었네요. 일단 like가 들어가면은 이제 만능 문자하고 함께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좀 이제 확장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별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가로 시작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 나, 다도 되고요. 가, 다도 되고요. 일단 가로만 시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가로 시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고 가로 시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like에서 가하고 물음표 들어갔죠. 자, 물음표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별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릿수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텍스트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음표는 자릿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한 개 있으면 한 개예요.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면서 두 자리의 텍스트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텍스트의 길이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음표를 쓸 수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A 물음표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자릿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A로 시작하면서 5자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커넥션 개체와 관련된 메서드나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체 메서드 속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액세스라든지 뭐 엑셀 이런 프로그램에서 미리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미리 만들어진 개체들을 이용하면요 좀 더 쉽게 어떤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넥션이라는 개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개체 중에서 커넥션이라는 개체가 있는데요. 자, 그 개체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열려 있는 연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한다.
자, 데이터 원본을 연결한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세스에서 자, 데이터 원본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연결을 하려면은 커넥션이라는 개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커넥션이라는 개체를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때 메서드라든지 속성, 그러니까 이 개체를 이용하기 위한 메서드나 속성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메서드나 속성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자, 오픈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는 겁니다. 오픈. 일단 이제 데이터 원본에 있으면 이렇게 오픈한다, 연결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SQT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된 쿼리나 SQL 구문들을 실행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커넥션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정보, 자, 정보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add new라는 이 새 레코드를 만드는 이 메서드는요. 이 메서드는 레코드 셋이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레코드 셋이라는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에서 사용되는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 개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필드로 구성된 멤버 테이블에서 실행 가능한 쿼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필드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ID 필드가 기본 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기본 키로 정의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고요.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거 이 문제 해결의 키예요. 자, 1번 보시면은 insert into member 해서 이름, 나이, values 해서 홍길동 2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insert into는요.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테이블이 필드 3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실제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을 하는데 보세요. 이름하고 나이만, 자, 이름하고 나이 필드만 홍길동 20으로 입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ID가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ID가 기본 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키를 포함해서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처럼은 됩니다. 2번 보세요. 이름, 나이, ID. 자, 이 값들을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ID까지 포함을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2번은 OK입니다. 가능해요. 근데 1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는데 set, 자, 나이를 20으로 셋하겠다. 자, 조건이 있죠. 자, ID가 1, 2, 3. 자, 1, 2, 3으로 시작하는, 자, 별표가 뒤에 있잖아요. 그죠? 1, 2, 3으로 시작하는 그때의 ID들 찾아서 그때의 나이 필드의 값을 20으로 셋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건 맞습니다. 4번, delete member, where 해서 나이가 20 이상. 자, 조건이 되겠죠. 자, 나이가 20 이상인 레코드들을 삭제하겠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멤버가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from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from. delete from member. 그러니까 delete from 사이에는 그 보통 이제 필드명이 들어가는데 별표를 보통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delete하고 별표 from member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모든 필드를 삭제해라. 그러니까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는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자, 생략할 수 있는데, 자, 보통 플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서 사용하는 방법, SQL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라클에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플럼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플럼이 생략되었지만 이것은 맞는 보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 요약 강의를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